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떠는, 머리를 흔드는 두전증, 채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또 이제 긴장이 심해지면은 전신이 떨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손이 떨리는 것을 우리가 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적으로 머리가 많이 떨리는 경우를 본태성 두부진전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두전증이라고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흔히들 채머리 흔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를 흔들고 떠는 증상이 생기면은 혹 내가 이러다가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두전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풍과 치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전증이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꺼려지고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머리 떨림은 유전적인 측면이 강하고 대개 50대 이상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뇌의 문제나 만성 피로, 과로, 스트레스, 불면증, 파킨슨병 등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자, 이 머리를 흔드는 두전증의 자가 진단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래 증상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나도 두전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떨리는 기분이 든다. 두 번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가 떨린다. 세 번째는 머리가 흔들림으로 남에게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 네 번째는 뒷목의 승모근 근육이 과도하게 경직되고 나도 몰래 자주 힘을 주게 된다. 다섯 번째는 두전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면접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제가 이제 이 6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 두전증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전증의 원인은 수전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본태성 두전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 없이 떨림이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데 본태성 두전증은 활동하거나 특정 자세나 어떠한 움직임을 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머리 떨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미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몸이 그리고 또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태성 떨림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떨림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은 떨림이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음주를 절대 금해야 됩니다. 이 본태성 두전증은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생활은 불편할 수가 있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두전증인데요. 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머리 떨림은 안정시나 또 힘을 뺄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 손과 몸이 떨리고 무표정하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져 가는 증상이 특징적이죠. 또 균형장애 등의 이상 운동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이나 흥분, 스트레스, 피로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죠. 대개 이제 긴장이나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인 머리 떨림은 병적인 떨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떨림이라고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내과적인 질환,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신장 등의 이상, 또 저혈당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몸이 떨리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도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이제 혈당 같은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은 무의식적으로 근육 수축과 경련을 일으켜서 전신과 손과 머리 떨림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윌슨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유전 질환인데요. 우리 몸속에 구리대 이상으로 구리가 인체에 침착함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데 대개 백인보다도 아시안계에서 더 흔하고 구리 배출하는 약재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7번째는 뇌 그리고 신경계 질환인 손의 위축이랄지 또 다발성 경화증, 뇌손상, 뇌졸중, 뇌종양 또 뇌를 수술한 뒤에 후유증, 뇌염 이런 것들이 두전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과 노화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 두전증이 있다면 자녀들이 이 두전증이나 수전증이 있을 확률이 높고 또 나이가 들면 두전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헌팅턴 병이라고 해서 유전적 질환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뇌의 신경세포 퇴화로 머리와 손 떨림과 인지장애, 성격 변화 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술이나 커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물, 감기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신경안정제, 우울증약, 간질약 이런 것들도 두전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전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본인이 머리를 떤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말을 해주었을 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처음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하게 머리 떨림이 오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타인과 본인이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도 쉽고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심해진다면 아무래도 치료도 어렵고 치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두전증, 채머리 흔드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타인과의 만남이나 또 대중 앞에서 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심해지면 경우에 따라서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초조, 우울, 가슴 답답한,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성격 변화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고 뒷목이 뻣뻣한 한강증,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전증 관리 예방법으로는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는 두전증이나 수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채소, 견과류 같은 것을 잘 드시고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탕과 소금을 제한하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고 달리고 수영하는 거, 등산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에 두전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는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비만은 고혈압과 혈액순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긴장과 흥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수전증이나 두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두전증을 일으키는 약물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두전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바른 자세,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과 머리 그리고 뒷목 근육을 위한 맞춤 운동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 머리의 떨림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목 숙이기 운동인데요. 손을 깍지를 끼고 뒷머리에 대고 눌러서 이런 상태에서
10초에서 20초 동안 스트레칭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10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 이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손으로 왼쪽 머리에 대고 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닿게 해줍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 해주고 5초 정도 쉬고, 이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에 대고 왼쪽으로 머리가 어깨에 닿도록 10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 해주고 10초 정도, 5초 정도 쉬고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또 고개를 어깨 쪽으로 대고 시계 방향으로 한 10바퀴 정도 돌리는 거, 그리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정도 돌리는 거, 또 어깨를 으쓱으쓱 해서 어깨가 귀 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방에서는 대개 이제 약물 치료로 뭐 베타 차단제나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도파민과 관련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뇌신부 자극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신부 자극 수술은 보텐성 진전이나 파킨슨병, 또 근긴장 이상 환자들에게 뇌의 떨림을 조절해주는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두전증을 치료하는 지압 방법은요, 백회라는 경혈이 도움이 되는데요. 백회는 우리가 흔히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경혈이죠. 양쪽 귀에서 머리로 똑바로 올라갔을 때 닿는 부위, 가마 앞에서 한 3cm 정도, 그리고 퇴양은 우리가 관자놀이 부분, 이 부분 움푹 들어가는 부위, 그 다음에 풍부풍지는 뒷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정중선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머리뼈가 걸리는 오목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풍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쪽으로 5cm 이동하게 되면은 움푹 들어간 부위가 풍지가 되겠습니다.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이 풍지를 지압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머리 전체를 꾹꾹 눌러주게 되면은 머리와 뒷머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전증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마그네슘이 들어간 음식들은 대개 이제 우리 몸에 뭐 근육의 떨림이랄지 또 두전증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대개 잎이 많은 녹색 채소나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 그 다음에 콩 종류,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6도 중요합니다. 뇌 기능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B6이기 때문에 떨림을 진정시키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종류, 생선, 바나나, 감자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죠. 사과나 딸기, 고추, 키위, 오렌지나 자몽, 파인애플, 딸기,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파란색 또는 자색 과일과 채소, 가지나 아로니아, 블루베리, 포도나 아사이베리, 이 보리,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지방은 두전증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다양한 과일, 야채, 살코기,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소금, 설탕, 또 포화지방이나 또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전증을 치료하는 한약으로는 천마구등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천마, 치자, 황금, 조구등, 백복신, 석결명, 상기생, 두충, 우술, 익모초, 악교 이런 쪽의 약들입니다.
천마는 머리의 흔들림을 완화시켜주고요. 조구동 황금치자는 머리의 풍과 열의 기운을 진정시켜주고, 백복신 석결명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상기생 두충우술은 근골격을 강화시켜가지고 신체 흔들림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두전증에는 천막구둥음을 처방해서 치료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떨리는 두전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